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2학년 전공 과목인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해석학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맨프레드 스토리 쓴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 2판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석학은 1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학 1, 해석학 2 이렇게 두 학기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해석학 1에서는 조금 전에 그 소개했던 맨프레드 스토리 책의 5장까지 보통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실수 체계 공부할 것이고 수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함수의 극한, 연속 그리고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첫 번째 학기가 끝나고요. 두 번째 학기에서는 먼저 적분 그리고 급수 그리고 함수에 대한 수열과 급수를 배우고요. 마지막 단원에서는 프리에 시리즈를 공부하면 두 번째 학기 내용을 다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해석학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미적분학과 이제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4장,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에서 이제 배웠던 그 개념과 이름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4장에서 7장까지는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때 이제 증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는 엄밀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미적분학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걸 다루게 됩니다. 네, 이제 보통 해석학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공부하면서 미적분학과의 이제 차이를 느끼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여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목입니다. 수열, 급수의 수렴성, 그리고 발산하는 거, 그리고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에 대해서 이 극한을 엄밀하게, 여기에서 이 엄밀하게라는 것이 지금 여기는 별로 수학적인 표현이 아닌데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해석학 과목은 대부분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대학을 보더라도 수학과 2학년 전공 필수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여 다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주로 계산에 의존했다고 하면 이 해석학 시간에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보통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증명이란 단어를 여기다 억지로 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증명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증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과는 조금은 다른 과목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재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석학이 언제 발전됐느냐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수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느냐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수학자는 코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할 때 나오는 그 코시입니다. 그래서 코시가 이제 이러한 책에서 1821년이네요. 이 책의 일부분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보자면 함수의 우리가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양의 성질을 우리가 얘기해야만 한다.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코시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호를 잘 만든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볼자노라는 수학자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기호를 우리가 이제 이 해석학 시간에 아주 지겹게 쓸 겁니다. 우리가 읽기는 엡실론, 델타 그렇게 읽어요. 이 기호는 우리가 1년 동안 지겹게 쓰고 해석학 공부를 할 때는 계속 나오는 기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바로 공부하겠지만 실수의 완비성에 대해서도 공부한 사람이 볼자노입니다. 그래서 코시 볼자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수학자가 이제 보통 와이어슈트라스라고 하는데요. 와이어슈트라스 뭐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이거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와이어슈트라스 펑션 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함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학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모든 점에서는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있겠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미분 불가능이다 그럼 이제 이런 점이 미분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려면 모든 점에서 이어져 있는데 모든 점에서 이렇게 뾰족한 함수 이런 함수가 있겠는가? 이런 함수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해석학 2에서 배우는 중요한 개념을 활용할 겁니다. 미리 답을 얘기하자면요. 이러한 함수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존재성을 해석학을 다 배울 때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많이 나올 이름들을 미리 설명하도록 할게요. 디리클렛, 그리고 립시츠, 리만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하이네, 다르부흐, 보렐 이제 이런 수학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석학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미적분학과 해석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만큼 아주 간략하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진행하면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미적분학 공부할 때 활용했던 그 Essential Calculus 제임스 스튜어트 책의 2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fx가 x는 a 근처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즉 이 말은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a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x가 a로 갈 때 fx는 극한을 l을 갖는다. 이것의 이제 정의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면 x를 a에 충분히 다가갈 때 fx가 l에 충분히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한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미적분학 시간까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극한을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수학적인 표현이지 않죠. 충분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충분히 가까이 간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영어 표현이 약간 다르죠. 여긴 sufficiently close이고요. 이건 arbitrary close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엡실론 델타 얘기할 때 arbitrary close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엡실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sufficiently close가 이제 델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 앞에서 이제 미적분학을 제일 처음에 초반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이 수학적인 표현을 잠깐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같은 책 3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냥 데피니션이 아니라 precise definition of limit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지금 이 파란색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 빼기 a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이러한 델타를 찾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학 시간에는 직관적으로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석학을 받아들이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내용은 미적분학 시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다 배운 내용인데 왜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이 해석학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학 1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챕터 4에서 어떤 걸 증명해야 되느냐면요. x제곱이라는 것이 x가 2로 갈 때 극한이 4이다. 이거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지금은 좀 이상하죠. 이걸 뭘 증명합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제 강의 영상 앞쪽을 찾아보시면 미적분학 2번째 시간에 이 엡실론 델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함수의 극한뿐만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극한이 0이다. 이거 역시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학 1의 이제 소개를 마치면서 단 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해석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석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